여러분들은 긴 여행을 마무리 짓고 누군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갈등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겉보기에만 아름다운 산토리니 섬에서 위기에 빠졌던 영국 미녀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런던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아테네에서 헤어져 저는 여행길에 올랐고 또다시 수많은 경험과 만남들을 겪은 후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 집만 딴 데로 가서 멘붕으로 시작했던 유럽 배낭여행. 1년도 채 안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 수백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과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만남들, 그리고 우연으로 시작했던 달콤했던 인연과 마음 아픈 이별,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런던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첫 스타트부터 짐이 지고 반대편으로 날아가버린 당황스러운 경험이 여행에는 아주 큰 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순간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경험을 한 덕분에 그 뒤로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관점에서 모든 걸 부딪혀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과 사업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죠. 정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걸 크게 실감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여행 다니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경험도 많이 했고요. 별의 별 사건들이 있었어도 임기응변으로 여유롭게 대처가 되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이 머리에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던 영어도 별의 별 희한한 표현까지 자유자재로 나오고, 또 돌아다니면서 몇 마디 배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이태리어, 러시아어까지 말하면서 별게 다 입에서 나와요. 필요할 땐 적당히 짬뽕 언어를 쓰고 바디랭귀지가 적절하게 믹스되니까 아주 쉽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친해지고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어쩌다 교민을 만나거나 한국 여행객을 만나면 한국말이 안 나와요. 그때마다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 런던에 가게 되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앳되고 아리따운 영국 여성분을 떠올리던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몇 달 만에 자기를 도와줬던 한국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된 영국 미녀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갔을 때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서 날 도와준 한국 남자와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간 후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고 놀라셨고 공항에서 나를 보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미 독립해서 혼자 지내던 내게 집에 들어와 함께 있으라고 했죠. 한동안 쉬면서 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여행 중에 있던 여러 일들을 들려줬죠. 그 남자가 날 도와주고 지켜줬던 이야기는 하이라이트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기사 같다고 멋지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으쓱해졌지 뭐예요. 내 친구들은 마치 그를 왕자님처럼 묘사하며 날 부러워했고 몇 달 뒤 런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깨악 소리를 질러대며 너무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라며 날 한껏 치켜세웠죠. 그런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를 동화 속 기사처럼 동경하고 낯선 외모의 동양 남자가 아닌 동양의 왕자님으로 미화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난 런던에서 그를 생각하며 사랑에 빠진 공주 같다고 스스로 도취된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생각해봐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날 도와준 남자, 그리고 함께 이틀 밤을 보냈던 기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달 뒤 만나기로 한 약속까지 누구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기분일 거예요. 네, 그래요. 나도 알아요. 마치 사랑에 빠진 내 자신이 사랑스러운 15살 소녀 같은 모습이라는 거요. 하지만 난 19살 생일이 막 지났는 거요. 그런 상태였으니 날이 갈수록 멀리 있는 연인을 기다리는 소녀의 심정처럼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혹시 그가 여행 중에 인터넷 카페에 들러 메일 보내지 않았을까? 하루에도 10번 넘게 이메일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죠. 런던에 잘 돌아갔냐고 묻는 그의 이메일이 왔고 난 그걸 프린트해서 혼자 몇 번씩 읽어보며 웃다가 산토리니 섬에서 그와 함께 있던 때를 떠올렸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랐죠. 그때 옷까지 전부 도둑맞은 바람에 그가 사준 원피스는 이미 내 보물 1호가 된 걸요. 내 중증이에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내가 사랑스러워 미치겠는데 그렇게 애타는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그가 며칠 뒤 런던으로 온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일을 말하고 자랑했죠. 부모님도 그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던 상황이라는 걸 잘 아니까 근사한 데이트를 하라고 용돈도 듬뿍 주고 중고로 산 오래된 내 차가 아닌 아빠 차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어요.
난 한껏 예쁘게 차려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어요. 산토리니 섬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지친 내 모습은 생각하면 부끄러웠거든요. 그가 유로스타 열차를 타고 오는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나 헤어살롱에 들러 머리도 만졌고요. 그가 런던에 처음 왔던 날 짐이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런던 시내를 둘러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떠날 때까지 며칠간 런던 안내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산토리니 섬에서 함께 밤을 보낸 생각하고 이번엔 더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밤을 보내고 싶어 부모님에게도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답니다. 차를 타고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 도착한 후 그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아테네에서 그와 헤어질 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도 잠시 마침내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는 날 보자 누군지 몰라봤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해줬고 그 말을 듣자 난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죠. 그와 함께 나만 아는 비장의 장소 카나리 와프 근교 숨겨진 영화 촬영지를 안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마침 그날은 하루 종일 비도 오지 않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피카딜리 서커스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난 사고가 생겨 급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여행을 더하지 못한 아쉬움도 컸고 무엇보다 산토리니 섬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내 모습이 초췌해 보이면 어쩌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그가 인화한 사진 꾸러미들을 보는데 글쎄 아니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이 한 뭉치나 있지 뭐예요. 그것도 어떤 여자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또 다른 여자와는 어깨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난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에게 저 여자들은 뭐야?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쳐다볼 정도로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왜 화를 내냐고 했죠. 난 그 말을 듣고 폭발해버렸죠.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랑 찍은 사진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생각했는데 하고 그의 앞에 사진을 휙 밀쳐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도 나와 보낸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한 내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난 그대로 뛰쳐나갔답니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게 느껴져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변을 정신없이 걸으면서 그를 원망했다가 나를 자책했다가 차츰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는 잘못이 없었죠. 나 혼자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착각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그 여성들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화를 낸 내가 경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게 사과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먼저 돌아가 버렸지 뭐예요. 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안 되는 건데 난 그가 어느 호텔에 있는지도 못 물어봤고 아는 건 그저 이메일 뿐인데 어디 가서 그를 찾아야 하나 점원에게 물었더니 5분 전쯤 나갔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애가 타서 눈물이 고였죠. 빨리 그를 찾아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해 하이힐을 신은 것도 있고 근처를 막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은 날 아마 미친 여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런 건 생각할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한참 찾아다녀도 그를 찾지 못했고 난 바보 같은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울었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데 아까 뛰어다닌 탓인지 발목이 너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한심한 내 모습이 더욱 비참했죠. 그렇게 훌쩍 거리고 울면서 걷고 있는데 내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그때랑 똑같아. 네, 죄송합니다. 편집하다 보니까 오늘은 한국형 드라마 느낌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행 마무리하는 시점에 워낙 크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고 또 이 여성분하고는 한동안 제가 썸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아무리 짧게 정리해도 최소한 30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면 제가 편집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감정을 살려서 느낌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보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편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생략하고 12분, 13분으로 줄이면요. 그냥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사진 보고 화냈습니다. 싸우다 울고 나갔습니다. 찾아서 뛰어갔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런 거 누가 보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고 싶겠어요? 저도 감정 하나도 안 살리고 말하기 싫어요. 내 추억인데. 억지로 중요한 거 다 자르면 뭐하러 떠들어요. 나만 기억하면 되지. 찬란했던 20대의 아름다운 기억이고 거기다 추억 보정까지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망쳐가면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때 사실 많이 황당했죠.
아니 무슨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난 며칠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나한테 도움받은 거 고맙다고 저녁 사고 런던 시내에 안내하겠다는 것 그래서 만난 건데 저렇게 화낼 줄 알았냐고요. 물론 마음은 알았죠. 진짜 눈치가 절망적으로 없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쳐다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하지만 전 며칠 뒤에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좋다고 해도 거기서까지 모르는 척 본능이 따르는 대로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미 여행 중에 수많은 로맨틱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사람들 평생 살도록 만들 로맨스보다 몇 배는 많을 텐데 이제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만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저 난리가 났으니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벌써 어디로 갔어요. 피카딜리 서커스 그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찾아요. 그것도 걔가 안내해서 따라간 거라 저는 주변 지리도 모르고 온 건데 여자가 화를 내고 나가버렸으니 주변의 시선은 따갑지만 쪽팔린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어이가 없고 화도 많이 나고 일단 밖으로 나와서 호텔로 가려고 좀 가다 보니까 트라팔가 광장이었나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였나 어딘지 잘 모르겠고 저 앞에 보니까 절뚝절뚝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반갑기보다는 열받잖아요. 나는 그 산토리니 섬에서 거짓골 하고 있는 걸 보살펴줬는데 런던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 쪽을 주고 그냥 버려두고 가. 이건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내 갈 길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냅두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근데 애가 정신이 나갔는지 다리는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지. 술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지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걸 또 보면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때랑 비슷하게 또 울고 있는 옆에 간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양손을 잡고 몇 시간을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다가 내가 어떻게 런던에서 지냈는지 아냐 얼마나 생각했는데 몇 달을 기다렸는데 오늘만 기다렸는데 친구들한테도 며칠 전부터 만난다고 자랑했는데 머리 하는데 3시간 걸렸는데 제일 예쁜 옷 입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냐. 여자분들 이런 소리는 영어로 듣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울다가 또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고 또 울고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냥 손 꼭 잡고 눈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입 여는 순간 꼬투리 잡혀서 무한 반복이에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리얼하죠. 똑같은 이야기 한 30번 40번을 손잡고도 하고 안겨서도 하고 울면서도 하고 계속 들으면요. 평생 못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성분 시점에서 한 이야기도 적나라 하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쁘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한없이 귀여워 보이는 게 남자라는 생물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실패담이 되는 줄 알고 중간까지 고소하신 분들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과하게 멜로물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추억과 기억이라는 게 꺼내기가 어렵지.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댐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터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험을 한 편 더 정리해야 끝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로맨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슬 지겨워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색다른 시각으로 외국과 한국을 바라보던 그런 주제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